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 IST는 공모가를 11,4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모가 희망 범위의 상단입니다. 일반 청약은 다음 달 3일에서 4일이고 코스닥 상장 예정일은 2월 12일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세계 최대 대체 투자 운용사인 블랙스톤이 2024년 4분기와 연간 실적을 발표하며 운용자산이 한화로 약 1,600조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블랙스톤에 따르면 지난 4분기에만 약 83조 원의 자산이 유입됐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au 브랜즈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상장 준비를 마치는 대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부진한 영업 실적에도 타격을 받지 않자 방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1.08%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절을 쑥쑥 키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키워드림 2부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흔들리는 지수 속에서도 철벽 방어에 나서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무너지는 장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구원의 손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2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답이 없는 내 계좌에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실 우리 백종국 전문가님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이번 주 거래일이 딱 금요일 하루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토요일에 제시를 해주셨던 한글과 컴퓨터가 10% 가깝게 급등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금요일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네. 대체 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하루 만에 강한 슈팅 맛볼 수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제가 생방송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고 있는데 아직도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소개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자격을 좀 갖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과 관련된 부분, 파생상품, 펀드와 관련된 자격증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시장의 전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투자에 대한 성과가 높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시장의 투자에 대한 부분, 증권과 파생상품, 펀드 모두 다 알고 있는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증권회사 출신으로서 여러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투자에 대한 경험, 그리고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도 경력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늘려놓은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를 높여줄 수 있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자랑할 만한 수상 경력도 있습니다. 투자 대회를 통해서 1등과 2등, 한두 명 참가한 것이 아니고 8,000명 그리고 12,000명 중에 2등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격과 그리고 경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상 경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증명까지 되어 있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리는 게 시장을 이해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매매가 저는 투자 성과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 아무래도 종목 위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종목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을 보신다면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의 경험 그리고 저는 투자를 통한 것을 이미 증명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흐름 꼭 한번 오늘 시간에서도 꼭 한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에 대한 투자법은 없습니다. 그게 있다면 AI, 요즘 유행하는 AI가 이 방법을 통해서 투자를 제한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제가 시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파악해야 된다는 이유, 시장은 매일매일 변합니다. 매주 변하기도 하고요. 시장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변화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100%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확률을 높여가는 투자를 진행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투자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시장의 흐름도 파악이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분석과 재무적인 분석 두 가지를 모두 다 진행을 하셔야
여러분들 투자 성과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 오늘 제가 이러한 부분 자세히 좀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 단순히 종목만 받아가실 것이 아니고 투자에 대한 시야를 좀 넓히신다면 투자 확실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수익을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한 달 수익, 1년 수익을 바라보고 긴 관점에서 투자 계획을 좀 짜보는, 전략을 좀 짜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수익만 바라보다간 심리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잘못된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데 결국에 주식 투자로 예를 들면 주식 투자했을 때 주식 모두 다 매도하고 나서 돈을 찾았을 때야 온전히 내 돈이 됩니다. 그 마지막 결과치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전문가가 바로 저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 한번 높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을 한 지가 한 달 정도가 됐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하단을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 함께 공부를 해야 될까? 일단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자격과 경력 그리고 수상 경력까지 모두 다 갖춘 전문가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을 만한 우리 전문가님은 시장의 이슈 그리고 매크로적인 측면이라든지 거시경제 등등 정말 잘 파악을 해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증권가에서도 일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사용하고 계시는 기법이 있다고 하죠. 지금 하단을 참고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기법을 자료로 만들었는데 이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까지 꼼꼼하게 챙겨가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불러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금요일에 또 무료 공개 방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제가 맞습니다. 또 금요일이었잖아요. 어제도 공개 방송에서 좀 꿀팁을 알려주셨다라는 얘기를 아까 방송 전에 네, 한번 맞습니다. 했는데 조금 더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께 무료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도움드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에 굉장히 큰 도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무료 방송에서도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 정리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이슈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일단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드렸고 쉬는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 중에 상승했었던 업종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업종들 국내 증시에도 관련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관련된 종목들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공략 종목은 그냥 제시를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상승 모멘텀, 기술적인 지표 이러한 부분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종목 받고 싶다, 오시면 무료 방송 오시면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나는 주식 공부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공략 종목 어떻게 나가는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식 공부에 대한 니즈도 충분히 채워드릴 수 있는 방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시간으로 소통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단순히 여러분들께 종목을 사라 팔라고 신호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매수가 그리고 비중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맞춰서 자세하게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상당히 고민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제가 무료 방송에서 실시간 저랑 소통하면서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링크 올려드리고 있고요. 들어오셔서 주식에 대한 공부 그리고 관련된 공략 종목,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내가 고민인 종목들 해결까지 모두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이 시간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방송을 통해서 주식에 대한 시야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한 성과도 높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주 금요일에 또 무료 공개 방송을 하고 계시죠. 이 방송에서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요. 시장 정리 당연히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일 좋아하는 종목까지도 당연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2개 받아가시고 그리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 1개씩만 받아가더라도 일주일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 무려 3개나 알아가는 거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을 참고하시게 될 때 우리 전문가님이 쓰고 계시는 그 기법을 자료 형태로 하나 만들었거든요. 당연히 지금 현재는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에 설 연휴가 진짜 길었잖아요. 네. 원래도 반가운데 이번에 더더 반가웠던 게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미국장 무너지는 거 보면서 진짜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네. 앞으로도 조금 더 여파가 여전히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연휴 기간에 가장 큰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부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일단은 딥시크 말씀드린 대로 앵커님 정리해드린 대로 시장의 충격이 좀 왔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국내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나왔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딥시크와 관련해서 SK 하이닉스, HBM과 관련된 종목, 특히 AI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워낙에 큰 종목이다 보니 국내 증시의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딥시크에 대한 이슈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딥시크 어떤 게 문제냐? 일단 챗 GPT보다 20분의 1 비용으로 비슷한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챗 GPT보다 20분의 1 정도의 비용, 어떻게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이러한 AI를 만들어냈을까요? 고성능 AI 칩이 아닌 저사양 서버용 GPU HB800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라고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비용 부분은 굉장히 크게 낮췄죠. 고성능 AI 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HB800, 이 저사양 서버용만으로도 이 정도의 성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고사양 GPU, 고사양 AI 칩이 시장에서는 필요 없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관련돼서 AI 반도체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2048장의 저사양 GPU 뒤에는 5만 장의 H100이 있다고 소문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로 이 정도의 성과, 챗 GPT 같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느냐라는 의문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확실하게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으로 보신다면 딥시크에 대한 충격은 AI 반도체 쪽으로는 충분히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서도 AI 반도체 쪽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오픈 AI, 챗 GPT를 만들고 있는 오픈 AI 같은 경우 딥시크 쇼크 속에서도 58조 원의 투자를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고사양의 GPU가 필요 없다라는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 AI 측에서는 58조 원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를 추진하고자 하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고요. MS,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경우에도 수백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사양 AI 칩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AI 전쟁, 중국과 미국의 AI 전쟁이 본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묻힌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과 함께 자본적 지출도 같이 발표를 하는데요. 자본적 지출, 말이 조금 어려운데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경우에 투자를 크게 늘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어느 쪽에 투자를 크게 늘렸을까요?
아무래도 AI 쪽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 투자 금액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2026년에는 AI 쪽에 대한 투자 금액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올해만 보자면 여전히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의 우려, 딥시크와 관련해서 시장의 우려는 있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이 본격화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AI 경쟁이 본격화되었을 때 반도체 안 쓰일까요?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반도체에 대한 부분 분명히 저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AI 소프트 쪽은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AI 반도체 쪽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AI 소프트 같은 경우엔 지속적으로 좋은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종목들, 히든 종목으로 제시했던 종목들 중에 리뷰를 좀 해드릴 게 있는데 한미 반도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SK 하이닉스 어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하지만 저는 한미 반도체 추가적인 매수 자리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였죠. 연휴 바로 전에 한미 반도체에 대한 리뷰를 해드렸는데 관련해서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말씀드린 대로 어제 주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11만 원도 이탈이 좀 나오고 3거래일 연속 하락에 굉장히 안 좋은 움직임이 나왔죠. 하지만 이 종목 실적 부분에 대한 성장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2023년 조금은 아쉬웠지만 작년에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부분 3분기만 봤을 때 1000%에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4분기 실적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고 특히 올해 2025년 실적 성장이 굉장히 크게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밸류 자체 완전히 저평가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저평가 영역에 되어 있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제 매수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해드린 선이 21선이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21선이 어제 바로 도달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매수 자리가 나왔고 추가적인 상승 자리 또한 저는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디시크와 관련된 이슈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매매는 하셔야 됩니다. 21선이 이탈 자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단기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21선에 대한 이탈 자리가 살짝 나온다고 하더라도 121선에 10만 원대 초반대에 추가적인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자리에서도 지금 21선의 지지선만 강하게 지지하면 단기에도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미 반도체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지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제가 목표가 달성했으니 자랑하려고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재매수 시점이 나왔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미 반도체 갖고 왔고요.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종목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엔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컴 AI 제품 3종 국내 AI 기술력을 입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주가 날라갈까? 이게 어제 기사입니다. 인공지능 제품 상종이 나와 있다. 이 부분이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딥시크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중국과 미국의 AI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AI 반도체 부분에서는 우려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큰 경쟁을 통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승,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저는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글과 컴퓨터는 특히 AI 쪽을 제외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쪽, 기존의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분기까지 338억의 영업이익을 보여줬고 4분기까지 본다면 한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 나오겠죠. 시가총액이 5,400억이다.
소프트웨어 치고는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장 기대감, 당연히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 바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거의 10%에 가까운, 고가까지 보자면 10%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 기술적 자리가 매우 좋은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1선 지지라인 확실하게 지지하고 있고 저점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 그 가운데 거래량 동반해서 양봉 나왔고 상승 추세 만들어냈다. 그리고 AI에 대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은 시장에서 계속 기대하고 있다. 밸류에이션 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아직 목표가 달성은 하진 못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목표가까지 올라갈 여지, 바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방송 못 봤는데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한글과 컴퓨터도 지금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매수 시점 잡아보셔도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25,000원 제시를 해드렸지만 자, 26,750원 전 고점 넘어가게 되면 강한 추세 상승까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라는 쪽, 그리고 기술적인 자리, 저점 계속 높여가고 있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거래량을 통해서 확률을 좀 높여가는 신호를 확인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까지 높다?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제시해드린 히든 종목은 이렇게 3박자를 모두 다 갖춘 종목을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딥시크와 관련된 이슈, 우려가 좀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가 짧게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리면 AI 반도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저가 매수 적극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 AI 소프트 지금 상승 나오고 있는데 추격 매수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AI에 대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할수록 AI는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오히려 지금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생긴다라는 시장의 시선을 저는 기회로 잡고 좋은 종목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시선과 반대되는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서 대응해 보신다면 좋은 성과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관련해서 좋은 성과 나올 수 있는 전략, 종목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딥시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 이슈와 관련해서 방금 우리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AI 칩이 필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경쟁이 훨씬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 파이가 더 커진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는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주셨고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어제를 시작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것이니까 추격 매수까지 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어제부터 상승이 나왔던 종목에 바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토요일에 공략주로 걸어주셨던 한글과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딱 하루 만에 10% 가까운 슈팅 바로바로 맛봤습니다. 이 같은 예지력으로 인해서 이 또 한미반도체에 대해 지금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더 정확한 타점은 얘기를 안 해주셨거든요. 한미반도체 타점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을 참고하시게 될 때 우리 전문가님이 준비한 기법 자료까지 무료로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의 특급 기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오늘 준비하신 특급 기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기법, 골든벨 기법입니다. 딸랑딸랑 골든벨 올리면 수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은 하락 추세에서 강한 슈팅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1월 리스크도 있었고 연휴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국내 증시 나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봐서도 지금은 반등 구간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작년 12월까지 봤을 때 글로벌 증시 대비로 국내 증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국내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연유로 인해서 하락 추세에서 반등 구간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 고르는 방법이 바로 골든벨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골든크로스만 제시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래량까지 보면서 확률을 더 높이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히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대부분 추세 하락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1월 달 부근부터는 반등 구간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많이 있겠죠. 그 구간 중에서도 지금 구간에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 종목을 캐치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골든 크로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골든 크로스를 기준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왜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주가에 대한 매수 신호가 나오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라는 것이 아니고 왜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알고 매매하셔야 여러분들의 시장 대응 능력을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말씀드릴 것 같은데, 자, 하락 추세에 나온 종목들은 대부분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이평선이란 장기간에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21선, 여러분들이 자주 얘기하는 121선은 120일 동안의 이 주식의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이평선, 5일선, 10일선, 20일선, 자주 말씀드리는 21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가격이 평균적으로 내기다 보니 높을 수밖에 없겠죠. 단기적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추세 구간에서는 장기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보다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60일선, 120일선 위에 있고 5일선, 10일선, 20일선은 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을 찍고 나서 단기간에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할 때가 있습니다. 120일 동안 평균적으로 생성됐던 가격을 단기적인 가격이 돌파를 했다라는 것이죠. 물건을 팔고 있는데 이 가격이 단기간에 굉장히 비싸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가격이 그냥 오를 리가 없겠죠. 자, 이유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형성된 가격보다 지금 단기적인 가격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종목이 좋아지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술적인 지표의 기본이고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락 추세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 잘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가격보다 단기적인 가격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 종목 뭔지 모르겠지만 좋아지고 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확인을 했죠. 단순히 이 부분만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량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거래량까지 확인해야 되는 이유. 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사신 분들 어떤 생각일까요? 본전에 오면 나 종목 팔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주식 물리면 제발 본전에만 와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렇죠. 그렇다 보니 반등이 나올 때는 매도하는 새가 계속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전 오면 파는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장기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다라면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돌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300% 이상의 거래량을 좀 보여준다면 이러한 단기적인 슈팅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골든 크로스만 볼 것이 아니고 거래량까지 같이 봐야 확률 높은 이런 슈팅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골든 크로스 때 왜 매수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 거래량을 통해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 이유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단순히 골든 크로스, 거래량 300% 이렇게 신호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왜 이 기법을 통해서 매수 신호가 나왔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져가신다면 응용력이 생겨서 투자에 대한 성과가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에 100% 방법이 없다. 하지만 골든벨 기법, 지금 시장에서 높은 확률로 성과 보여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왜 사야 되는지, 왜 확률이 높아졌는지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 굉장히 큰 도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법 계속해서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투자에 대한 성과 많이 높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골든벨 기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강한 슈팅이 나올 때 사용을 하는 기법이라고 하죠. 그 외에도 그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뭐 터치업 기법, 모여라 기법, 승리 기법까지도 알려주셨거든요. 이 4개의 기법 모두 다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무료로 지금 현재 보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기법을 통해서 오늘 포착해낸 종목도 2개나 있다고 합니다.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 공개가 되니까요. 이 부분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시장 전략 코너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딥시크에 조금 가려져서 그렇지 사실 트럼프 관세 이슈도 있었고 FOMC 금리 동결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주말에 그러니까 오늘 미국 한번 증시 살펴봤더니 트럼프가 관세 2월 1일부터 당장 하겠다 이렇게 해서 3대 주주 다 하락을 했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이 2가지 이슈?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시장의 이슈 잘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종목들도 좀 준비했기 때문에 이슈 한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FOMC 금리 결정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자, 미국 FOMC 기준 금리 동결 나왔죠. 지난주 방송에서도 제가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확신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결이 나왔습니다. 인하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내용까지 좀 발표를 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본격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속에서도 금리 동결을 만들어냈죠.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월 FOMC에서 기존 금리가 만장일치로 동결입니다. 연준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동결이 된 만큼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은 이제 확실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9월 50bp 인하 이후 처음 동결이 나온 부분, 이제 인하하는 과정에서 동결 부분, 횡보 구간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금리 결정, 기자회견 내용까지 사실 시장에 예측한 내용과 부합했기 때문에 금리가 속도가 조절이 되면서 동결이 나왔지만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FOMC 성명서 발표에서 인플레이션 진전이라는 문구가 이번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금리 동결과 더해서 이 부분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연준이 말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삭제가 되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연준이 이제는 좀 걱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연준에서 이번에 고용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줬는데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것을 증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실업급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 실업급여를 타가는 사람이 예상보다 적어졌다. 고용이 좀 탄탄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경기가 좀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12월 FOMC 회의 이후에 파월과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와 일치한 내용이 현재 발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 아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 보여드렸죠. 그리고 물가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왜 높아졌을까요? 물가에 대한 전망. 이 부분은 사실 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달에 발표했던 CPI, PPI 잘 나왔죠. 그리고 오늘 새벽이죠. 오늘 발표했던 PCE 물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도 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물가에 대한 전망을 왜 이렇게 불확실성을 가지고 볼까요? 이 부분은 관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밤 사실 미국 시장에서 상승 쪽의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보도상으로는 뭐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가 3월 1일부터
진행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지만 트럼프 정부 측에서 2월 1일부터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주가가 크게 무너지면서 하락 전환을 보였죠. 지금은 FOMC 회의 제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지만 관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라면 바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FOMC 회의부터 연결돼서 얘기를 하지만 이 관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매파적인 기자회견 우려했지만 시장의 평가는 무난, 예상대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노동시장 악화,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진전이 있다면 추가적인 인하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국내 시장의 호재입니다. 이 부분이 나오려면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나오려고 한다면 관세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좀 나와야 되고 시장에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오는지 확실하게 확인이 돼야지만 연준은 추가 인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린 대로 연준의 관세로 인해서 시장 영향을 계속해서 저는 주목을 할 거고 3월 FOMC에서도 아무래도 금리 동결은 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2월 1일 멕시코, 캐나다에 20% 관세 부과할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브릭스 달러 대체통화 만들면 100% 관세를 하겠다. 여기서도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 신규적인 뉴스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FOMC부터 관세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관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관세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할지가 여러분들의 다음 주 시장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은 관세와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 관세에 대한 부분은 왜 나왔을까요? 미국이 왜 중국과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할까요? 바로 그 중심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때문입니다. 미국을 우선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돈 많이 벌어가? 그러면 너 관세라는 것이 지금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죠. 그래서 이 미국 우선주의를 기본으로 생각하면서 관세 정책을 본다면 투자에 대한 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관련된 종목을 제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성과 높아질 수밖에 없고 확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종목들 꼭 한번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이슈, 관세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FOMC에서 예상대로 또 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죠. 이 부분과 더불어서 노동시장 등등과 함께 엮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주셨고요. 그리고 함께 이어서 트럼프 관세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디시크에 조금 가려져서 그렇지 이 이슈 역시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2월 1일부터 현지 시간이죠. 현지 시간 2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아주 강경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 장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와 나도 저 전문가님이랑 함께 조금 더 딥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신 분들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법과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4개의 기법 있잖아요. 이 기법을 또 자료로 엮어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꼼꼼하게 챙겨갈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시죠? 화면 통해 알아갈게요.
네, 그러면 이어서 기다리시는 오늘의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되겠죠. 전문가님, 앞서 살펴주셨던 그 트럼프 관세와 또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까요? 이번 히든 종목?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다음 주에 가장 큰 이슈 관세인데 관세와 관련된 종목 가져왔습니다. 자, 종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SL 아시는 분은 뭐 잘 아실 것 같은데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종목 관세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자, 어제 뉴스입니다. 미국 GM의 트럼프 수혜에 집중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미국 GM, 트럼프 어떻게 수혜를 될까요?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GM 같은 경우에 트럼프 정부에 굉장히 큰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죠. 트럼프 정부는 현재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안 좋죠. 내연기관에서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GM 같은 경우에 큰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물론 GM에서도 전기차를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내연기관에 좀 더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GM 같은 경우에 이 트럼프 정부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자동차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생길 때 GM이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GM 같은 경우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SL 같은 경우에 23년째 미국 GM의 우수 협력사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헤드램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쪽에서 SL에서 GM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15%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비중으로 SL이 GM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GM이 주목을 받을수록 SL의 주가 상승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L 같은 경우에 그러면 실적 부분에서 안 좋냐? 아닙니다. 자, 2023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좀 보여주면서 2024년 3분기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분기까지 영업이익 3,500억입니다. 4분기까지 된다면 적어도 4,500억 넘은 영업이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다? 그렇다면 상당히 저평가 영역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실적에 대한 상승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GM이라는 관세, 자동차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좋은 실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의 횡보 구간 나오고 있죠. 저는 이슈만 나오게 된다면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그리고 관세 정책과 관련된 이슈만 나오게 된다면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 종목 아까 골든벨 기법 말씀드렸죠. 골든 크로스가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 양봉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 임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슈가 더해진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골든벨 기법에 맞는 종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자, 삼각 수렴까지 완성을 했다.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 나오더라도 밸류적인 저평가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죠. 그래서 이 종목 가벼운 마음으로 매수하셔도 굉장히 좋은 성과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32,05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로 35,000원 전 고점대 매물대에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 바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SL 꼭 주목하고 매수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관세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대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 의약품 관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동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바이오 종목들이 그렇게 좋아질까라고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와 관련해서 의약품 관세 이 부분이 저는 바이오주들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공장에 대한 필요성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 속에서는 미국 공장에 안 지어도 충분히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뉴스 계속 기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바이오 분야에서 중국 견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이게 힌트입니다. 관세, 의약품 관세가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장의 필요성 분명히 있지만 저는 이 중국에 대한 견제 때문에 한국에 대한 굉장히 큰 기회가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CDMO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 CDMO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기술력 그리고 성장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도 저는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만 먼저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CDMO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종목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고 성장 모멘텀 또한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실적 얘기를 하더니 이 종목은 뭐야? 작년에 적자네. 이 부분 뭐 인정하겠습니다. 작년에 적자 나왔고 실적 부분 상당히 안 좋은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이 종목이 계약건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4분기 실적 발표는 안 됐지만 작년 4분기 실적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장 숫자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관세와 관련된 모멘텀 하나 있고 4분기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 하나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4분기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거는 계속해서 나오는 계약건입니다. 물론 그 계약건이 일시에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4분기부터는 여러분들이 놀랄 만한 성과, 실적, 눈으로 보여줄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실적이 적자이다 보니까 안정성 부분은 또 마지막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 종목 현금, 영업으로 인한 현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자, 영업으로 현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적자지만 현금 흐름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 작년 현금 흐름표에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금액을 굉장히 큰 폭으로 늘렸습니다. 저는 이게 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회사가 힘든데 투자를 과감하게 늘릴 수 있는 판단 이 회사의 성장을 회사는 확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결과가 4분기에 숫자로 보여줄 것이고 올해 영업이익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 회사 유보율 230%, 부채가 조금 높긴 합니다만 그래도 부채 대비로 남아있는 유보율 현금이 어느 정도 있다. 재무적인 안정성은 그래도 갖춘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크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한 재무적인 부분 안정성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상승 추세가 좀 나오다가 최근에 하락이 좀 꺾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기대감이 있다가 좀 꺾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 견제가 이루어진다면 이 종목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는 다음 주에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1선, 121선의 저항이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거래량 늘어나고 있는 상황,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1차 목표가를 121선 라인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전고점 라인까지는 트라이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
금요일 종가 기준인 11,230원 제시해 드렸고 1차 목표가 12,200원으로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상승 전환한 시점, 거래량이 터진 시점, 다음 주에 나올 이슈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큰 수익이 기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모멘텀에 대한 부분, 최근에 이 종목 제가 종목명 공개하고 나서 뉴스 한번 검색해 보면 계약건이 좀 나올 겁니다. 그 계약건에 대한 부분 생각해 본다면 상승 모멘텀 충분하다, 재무적인 안정성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당연히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매력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명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투자 성과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다음 주 장을 주도할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서 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네요. SRSL이라는 종목과 한 종목은 또 히든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종목명 공개가 안 됐죠. 섹터는 바이오고요. 더 디테일하게는 CDMO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죠. 이슈로는 트럼프가 의약품 관세 예고를 한 바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며 4분기 실적이 직전 분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좀 성장할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실적이 발표된다면 강한 슈팅 나올 수가 있겠죠. 이 종목명이 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하시고 자, 참고하시게 된다면 저희가 방송 끝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공략주 리뷰로 한글과 컴퓨터 알려주셨고요. 우리 백종국 전문가님의 골든벨 기법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SL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한 시간 함께 잘 꾸려봤습니다. 앞으로도 성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